보통 이적설을 주로 다루는 기자들의 뭐 표정이나 말투,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장난기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당연하게도 본인의 정보라는 조각들을 수집해서 그 상상력을 곁들인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 말이에요. 온스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할 때 보면은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쭉 이야기한 뒤에 어떻게 하는지 형님들 혹시 아세요? 타당성을 물어봐. 그럴만하니까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여기는 사람이더라고. 이야기하는 걸 쭉 보면요. 왜냐면은 기자들의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자들을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의심에 기반해서 정보를 모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상들을 많이 하고 엉뚱한 상상, 의심도 많이 하고 추측이나 추론들도 이제 하는 게 이제 원래 기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약간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정보력은 사실 좀 다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너한테만 얘기할게.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얘기할게.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게 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기자는 가장 그럴듯하게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타율이 아주 좋은 온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기자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론에서도 다루긴 하겠지만은 맨시티 정보를 주는 사람들은 사실 그 외부인들이라고 해요. 온스테인한테. 그러니까 의심이 그 본질을 잘 잡았다고 할지라도 마레스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잘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 첼시와 아스날의 상황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야. 왜냐면 본인이 밝히듯이 맨시티에는 내부인이 없다. 외부인들에게 정보를 모으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애초에 내부인들이 아닌데 어떻게 펩 과르디올라 거치를 알고 있어. 알고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이제 뭐 다루긴 할 텐데 여기서 어슬레틱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펩 거취에 대해서 떠난다가 아니고 떠나야만 한다가 되어 있대요. 왜냐면은 다들 떠날 거라고들 예측을 했잖아. 내 말이 맞지? 했지? 하면서 끼워 맞춰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 있어. 기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펩에 대해서 이적서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온스테인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맨시티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래서 다른 감독 그 후임으로 누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던져놓는 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온스테인이 가진 리스크가 그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직설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잖아. 명성이나 이런 것들. 대신에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또 잃는 것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이 정보력을 많이 가진 이 훌륭한 기자는 항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모호하게 뭉개서 이야기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재미가 없잖아. 나도 사실 그런 방식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헛발질할 때는 좀 크게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적설의 한정에서만큼은 온스테인보다 좋은 기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서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잉글랜드에서 좀 약간 유망하다 싶은 기자들 보면요. 다들 할아버지들이에요. 아세요? 다들 지금 뭐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을 걸어놓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되게 할아버지들이야. 어슬레틱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온스테인이나 이제 브룩 같은 젊은 기자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사이먼 존슨 같은 경우에도 온스테인을 어슬레틱의 간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말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온스테인이 그 어슬레틱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번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일단 논지는 이거죠. 맨시티 내부에서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다음 여름에 팀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엔조 마레스카 감독을 그의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 자체에는 뭐 창작이나 뭐 추측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펩이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다. 시즌 말미 정도는 되어야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맨시티 측은 과르디올라의 거취에 대한 컨틴전시 플래닝을 열었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요. 비상대책, 긴급대책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통 이게 구라칠 때는요, 좀 거창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떤 때 보면은 그러지 않던 사람이 뭔가 좀 그럴듯한 거창한 이야기들을, 장황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비상대책을 열었다고? 긴급대책을 열었다고?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물론 마레스카가 유일한 후보는 아닐 것이다. 맨시티는 과거에도 과르디올라의 잔류 여부가 불확실한 시기에도 여러 옵션들을 고려했다. 그들은 항상 결정을 늦게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우리도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죠. 펩과 무바락이 좋은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둘 다 상황들을 느긋하게 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항상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어. 그래서 펩 재계약 같은 경우에도 항상 늦게 발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차기 감독을 활발하게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마레스카 감독이 현재 첼시 감독이며 29년 여름 플러스 1년 연장 옵션까지 있는 매우 긴 계약 기간 때문에 놀란 듯 보여지는데 맨시티에게는 생소한 이름이 아니다. 2년간의 유스 코치 및 펩의 수석 코치로 근무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레스카 감독은 최근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모호하게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대답은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활짝 웃어. 여기서부터 활짝 웃어. 어그로 끌렸네. 어그로 끌렸네. 이러면서 활짝 웃어. 이러니까는 진행자 같은 경우에도 빵 터져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그럼 피트브룩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면서요. 이번 시즌이 과르디올라의 마지막이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건 바르셀로나와 미넨에서의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마지막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니까 추측의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가 아니고 사실 마지막일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 하지만 실상 지금의 과르디올라는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활기를 되찾았으며 새로운 스타일로 팀을 재건했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펩이 이 팀의 성장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한다고들 말한다. 추측하는 건 쉽다. 내 생각에 맨시티 차기 감독은 미넨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콤파니가 될 수 있겠고 혹은 아레올라나 사비 알론소가 될 수도 있다. 아침부터 다들 마치 마레스카라고 이야기해달라는 듯이 맨시티 차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와 질문들을 하는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빅식스 팀의 감독이 빅식스 팀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었을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빅식스에서 빅식스로 이동하는 일이 흔치 않았었나? 아예 없었다는 걸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올리버 카이라는 또 어슬레틱 기자가 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레스카는 29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쩌면 더 나은 대우, 더 많은 연봉, 그리고 더 많은 지원과 이적 시장에서의 권한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48시간설에 대한 진위 여부는 나도 궁금해하고 있긴 한데 데이빗에게 물어보고 싶다. 왜 이런 두 가지의 큰 어그로를 지금 타이밍에 동시에 끌었는지 말이다 라면서 온스테인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르기고 이 사람이 올리버 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얘기해봐. 이 어그로를 끈 이유에 대해서 라는 식으로 물어봐. 거의 이게 우리 그 어슬레틱 스타일에 맞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그래서 온스테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들을 마레스카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마도 적절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게 맞물려서 가정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횡설수설하기 시작해. 맨시티가 마레스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비록 마레스카설은 최근에 들었던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잖아. 최근에 들은 얘기가 아니래. 근데 최근에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문제인 거잖아 지금. 보다 더 많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이적설은 사실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몇 시즌 있어 왔던 것들이었고 지난 시즌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나 공통적으로 펩은 이번 시즌에 떠난다 라고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우리의 정보력은 대개 맨시티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인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서 폭넓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내부인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뭐 텍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팟캐스트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야, 당사자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안 믿는다고. 말로 하는 거. 이 덕분에 맨시티에 대한 정보력이 올라가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레벤탈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거든요. 무슨 표정을 짓는지 알아? 진행자?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사고 친 거 같은데? 라는 이런 표정 있잖아. 아 진짜 너무 웃겼어 이거.
마레스카와 첼시의 성적이 최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첼시 내부 회의에서는 마레스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레스카가 그러한 발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추측이에요. 계속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해명하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부풀리며 믿고 싶은 대로 믿을지 모른다. 따라서 마레스카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첼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마레스카의 계약 기간과는 무관하게 이번 시즌 종료 이후 그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다시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레스카는 최근 에이전트를 멘데스로 바꿨다. 최근이라고 또 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시즌 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도 걔 양념 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거 뭐 맨시티로 이적하기 위해서 뭐 에이전트를 맨데스로 바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짓기 위해서 양념 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몇 달 전이고 시즌 시작하기 전이에요. 첼시에서 일어나는 일과 과르디올라의 이탈설까지 종합해서 보면 이상한 흐름이라고 생각되게 만든다. 그리고 첼시는 감독 교체를 자주 경험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 왜 첼시를 갑자기 까냐고 이러면서 좀 잘못되지 않았어? 첼시는 선수 생활을 했던 파브레가스로 감독을 대체할 수 있으며 나겔스만 같은 감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논리의 상당 부분은 추측과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펩 이탈설과 마레스카 후임설에는 나름대로 논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의 조각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실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앞으로 수요일 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아나, 멘데스, 마레스카로 연결졌다. 정확합니다, 형님. 이 이야기를 들은 올리버 카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리는 해줘야 되잖아. 맨시티는 지적이고 유능하며 분별력 있는 경영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따라서 감독이 직접 차기 감독을 선택한다는 발상은 피해야 한다. 그 팀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한때는 비에이라를 생각했다가 아르테타를 생각했지만 그가 아스날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레스카 이야기가 설득력은 있다. 아브라모비치 시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말이다. 첼시는 지금 선수들을 매각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어린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들의 성장하고 실수로부터 배워나가길 바라고 있다. 마치 잘 키워서 판매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감독에게도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레스카는 현재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믿음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레벤탈이라는 이 진행자가 사이먼 존슨을 불러요. 첼시 정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슬레틱의 자랑인 사이먼 존슨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불러. 저는 당연하게도 사이먼 존슨이 그 첼시에 대한 공신력이 어느 정도 높은지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치켜 세워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데이빗이 수집한 내용과 내가 수집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긴 하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여전히 첼시이며 첼시는 선수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우리는 사실 마레스카가 맨시티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했던 말들과 지금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가끔씩 돌발적인 이야기들을 해왔던 게 팀 내부 사정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온스테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점은 마레스카가 지금 불평을 털어놓고 수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풀려진다는 점이다. 내가 들은 바로는 에버튼과의 경기 직후 마레스카의 폭탄 발언 때문에 첼시 관계자들 모두가 어떤 의도였는지 몰라서 엄청나게 놀랐다고 한다.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 라고 해요. 재밌는 점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팀이 맨시티라는 점이다. 항상 여러 논란으로 혼란 속에 있는 맨시티를 마레스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이 두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이 기자들끼리 토론을 해. 온세인이 이제 의견을 물어봐. 그러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마레스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형들 있죠? 여기 형들한테 여기 형들한테 물어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다. 로마노도 이 그 온스테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키고요. 마레스카와 맨시티의 연관성은 아주 좋다. 맨시티와 사이가 여전히 좋으며 마찬가지로 맨시티와 사이가 좋은 에이전트인 멘데스를 몇 달 전에 선임하기도 했다. 첼시와 마레스카의 상황을 보자면 이적 시장에서의 견해 차이 및 권한 부족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최악의 48시간 발언 등으로 마레스카는 불만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첼시 측은 여전히 마레스카를 믿고 있다. 첼시는 시즌 중에 감독의 거취를 검토하는 팀이 아니다. 항상 시즌 종료 후에 검토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마레스카 역시 이번 발언과는 별개로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팀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감독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이르다. 펩은 2026년에 팀을 떠날 수도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맨시티는 지금 모든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며 맨시티와 펩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펩은 영입에 관련된 아이디어도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팀을 떠난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사이먼 존슨이랑 로마노랑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첼시는 여전히 마레스카를 믿고 있다. 그리고 사이먼 존슨은 그랬죠. 놀랬다. 첼시가. 마레스카의 발언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로마노도 첼시 측은 여전히 마레스카를 믿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온스텐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죠? 그리고 이제 카베 쇼레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서 한 2분 정도 동안 이야기하는데 결국의 결론은 그거예요. 근거가 빈약하다. 이 할아버지들이 다들 나서서 야, 너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건 좀 무리수인 것 같아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건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온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맥락이 그건 것 같아. 사이먼 존슨이랑 그리고 올리버 카이 이 두 사람도 공통적으로 온슈타인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빨리 정리해야 된다. 누가? 마레스카가. 그래야만 이게 부풀려지지 않고 이제 팀이 추스러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면은 이건 것 같아요.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면 첼시는 지금 마레스카의 폭탄 발언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고 온스테인은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펩을 가져왔다. 꺼내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거야. 결국에는 너무 큰 혼란에 빠졌어. 다들 복잡해하고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정리 어떻게 해야 돼? EJ라고 있죠? 독은 도구로 다스린다. 가끔씩 펩 같은 경우에도 자주 쓰죠. 뭐 이를테면 예전에 뭐 FFP 사건이 터졌을 때, 뭐 CAS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랑 뭐 싸움이 났을 때 펩이 항상 프레스 컨퍼런스에 나와서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퍼거슨 뱅거 가져오잖아. 이래서 모든 어그로를 펩이 다 그냥 끌어오잖아. 맨시티 측에서 펩에게 또 매우 고마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논란을 만들어버리잖아. 이래서 제 생각에는 온스테인도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러한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뭐 펩이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뱉어놓고 나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아닌 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왜?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펩 이혼설이랑도 마찬가지야. 모든 파파라치들은 아닌 정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그 몇 명 기자, 카탈루냐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혼하진 않은 것 같아. 확실하진 않아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잖아. 파파라치들은. 왜냐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참 이게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 언론을 대할 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온스테인은 매우 공신력이 높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 기자들도 의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